네, 서울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후보자님 임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후보자님의 임명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을 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으로 좀 돌아가자. 사실 모든 그 이후에 있었던 정상선언이나 공동선언은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에서 한치도 비켜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보수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남남 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 안에서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것에 기인해서 지속돼야지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정책,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바뀌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결국은 견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요. 또 동의하고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처에는 일종의 적대적 관계, 이것을 결국은 화해 협력에 기반한 방식으로 돌려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화적 관계로 바꿔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선순위 몇 개를 본다라고 하면 만약 내가 장관이 된다면 이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으실까요?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쪽의 영유아 보건 지원 사업은 유니세프가 유일하게 국제기구 가운데 올해도 300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660만 불을 추가로 약속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는데 유니세프와 협의해서 유니세프의 이걸 뭐 지원하는 것은 즉각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뭔가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죠.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북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호 간의 신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아마 후보자께서 임명이 됨으로써 이것이 북측에 주는 약간의 메시지도 좀 있을 것 같다. 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에서부터 그 문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변화하고는 무관하게 지속성,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지난 3년간의 통일부 조직이나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좀 처참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남북 교류협력 예산 감소 내용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2023년에 1조 2천억이었던 것이 2025년 올해에는 7,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그 통일부의 부처 내용도 보면은 교류협력국이라든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국장급으로 그냥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부처도 해당 업무를 하는 교류협력을 하는 업무가 완전히 축소되는 실질적으로는 교류협력을 하겠다라고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찌 보면 이제 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해체하고 삭감한 남북 대화 교류협력 관련한 조직이나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지금 현 상태는 명백하게 통일부의 조직과 기구 그리고 역할 비정상 상태입니다. 이걸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의원님께서 23년도에 1조 2천억 예산, 올해 8천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실집행 액수는 2천억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통일부 예산은 없다시피 한 거지요. 그래서 조직을 다시 복원하고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 평화 관계 조성, 교류 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되고 제도화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이 별도로 좀 있으실까요? 예, 여야가 합의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맺었던 7.4 공동성명, 국회 비준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발효는 됐지만, 그리고 91년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그리고 14선언 노무현 정부, 그리고 4.27 9.19 문재인 정부 6대 합의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 맺어진 이것을 국회가 6대 합의를 묶어서 동의하는 것을 이건 법제화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전체로 한반도 전체로 봐서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국정 100대 과제 중에 남북한 기본 협정을 추진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이나 동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합의는 국회 동의를 그 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어떤 합의든 꼭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저는 안정화 또 일관성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먼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잠깐 이제 뭐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원으로 그리고 통일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 왔고 예, 잠깐 말씀드려 드릴까요? 이제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은 철학의 전환, 방향의 전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철학과 방향을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반공통일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북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류협력과 그리고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헌법적 법률적 통일로 가는 그런 로드맵을 35년 동안 공유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실천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을 뿐이니까 이 91년에 이미 전환된 방향과 철학을 여야가 합의해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